한숨 짓게 하는 그 문을 두드리며 제일 먼저 날 반기던 강아지 마당엔 커다란 뻗지나무 그 아래 하얀 안개꽃. 자,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동네 방송. 예, 그 첫 번째 에피소드 공개 방송 성북동 마을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기혁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 사회를 보고 있는 글쟁이 최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방송을 했는데요. 첫 번째니까 실수도 많았고 네. 또 어수선한 점도 있었죠. 제일 불행했던 것은 앞부분이 그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예, 저도 방송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저희가 얘기했던 이 동네 방송, 동네 스토리닷컴의 이 의미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죠. 예.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재개발 문제, 그래 맞아요. 동네가 파괴되어가는 현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죠. 동네마다 서로 다툼도 있고 또 그럼 대안은 뭔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요. 우리 동네도 그런 면에서는 유해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집단도 있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갈등도 있고 또 화해의 길은 멀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예. 뭐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을이 이루어져 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죠.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네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동네 삶이라는 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이 있고 또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 마을이 제대로 제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의 방송도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 보자 이런 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뭐 전철만 타봐도 뭐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겠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현실을 보면 생각보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말만 보면 뭐 클릭 한 번이면 막 그게 나와서 뭐 반영이 되고 할 것 같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또 나름의 사이클이 있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이제 추진됐었던 그 통과 어떤 절차 때문에 더 고생을 많이 한다고도 들었어요. 예. 예. 자, 오늘은 예, 또 이야기 손님으로 저희가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갤러리를 이렇게 몇 년째 운영하시는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성북동에 있는 스페이스 온유를 대표로 맡고 있는 서준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성 좋으시네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방송한 그 뭐 두 번째지만 예, 굉장히 따뜻하네요. 예,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스페이스 오뉴얼의 안인데요. 그 예. 내부 공간인데 밖에서 방송을 지휘하는 분들은 추우시겠지만 햇살이 너무 진해서 아마 방송이 끝나면 얼굴이 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이 자연 조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따갑습니다. 따뜻하죠. 예, 그 작은 공간인데 예. 굉장히 그 아기자기하고 지금 현재 또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우선 이 스페이스 오뉴얼의 걸어온 길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예. 온유월 예 그대로입니다. 5월, 6월 음력으로 아, 그런 거예요? 네. 한여름이라는 뜻이죠. 좋은 시절, 따뜻한 시절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또 그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5월과 6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도 좀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글인데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벽이라는 것이 되더라고요. 오, 뉴 뉴월. 월. 야. 새로운 벽. 예. 갤러리도 어떻게 보면 갤러리가 좀 해라 이제 그런 뜻이니까 사실 뭐 요즘에는 한국가 사실 벽을 허물자. 예. 근데 저는 새로운 벽을 만드는 그냥 때되지만 좋은 뜻이라면은 새로운 벽. 나쁘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만들었고요. 여기는 예, 저는 사실 한 6년간 그 독립기획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떠돌아다니면서 제가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하면서 그 좋은 기획들을 다른 전시장들에게 제안을 하거나 공간이 없는 게 되게 너무 서럽더라고요. 좋은 기획이고 기금을 받아서 저희가 전시를 한다고 해도 터없는 서로. 네. 그래서 만들었죠. 사실 회사를 이런 단체를 만들고 공간을 거점을 만들어서 미술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한 8년 전부터 하거든요. 2010년 9월에 실제로 이제 공간을 찾아서 다녔었고 3월 1일, 2011년 3월 1일 날 이제 거기서 들어오고 2011년 비어있는 아주 허름한 공간이었죠. 그래서 좀 실험적인 전시도 하고 목시합도 하고 6월 24일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오픈 시기도 5, 6월에 맞게 또 네. 그때네요. 그렇다면은 좀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목을 신중히 알아보셨을 네. 텐데 여기가 재개발 예정지였다는 걸 알고 있었죠. 예. 그렇다면 그걸 알면서도 이런 곳에 이런 어떤 갤러리 공간을 꾸리다는 것이 혹은 그 사실과 좀 더 의도가 뭔가 부합되는 지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더라도 그냥 하신 건지. 네, 저 생각은 그랬죠. 여기 성북동이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 한편으로는 이 서울의 삶들을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구의 빈부의 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고 또 굉장히 오래된 곳이잖아요. 동네가 오래된 아파트도 많지 않고 종교적인 시설도 많고 이제 이 동네 성중학교 후문 쪽을 보시면은 교통섬이라고 부르는 플라자 중심으로 갑자기 굉장히 유럽 같지는 않은데요. 뭔가 그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이 딱 펼쳐지잖아요. 약간 좀 낯선. 그렇죠. 뭐 카페도 갑자기 나타나고 꽃집. 그리고 얼마 전까지 옆집이 모자 가게였거든요. 수제 모자를 만드는 곳. 네, 그래서 동네 너무 좋다. 딱 뭔가. 네, 그리고 재개발이 여기는 안 될 것이야. 되어 있는 곳은 진행되고 있는 건 알았겠지만 여기는 재개발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문화예술로서 재개발 이제 재무제가 되면 저는 좀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재무제가 아니고 방관자로서 게릴라식으로 와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건 어떻게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그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이야기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 그걸 소재거리로 쓴다거나 어떤 작가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를 소재거리로 사용하는 이 방송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안 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랬던 거죠. 오늘을 만들면 혹시나 나중에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여기서 문화예술을 정치적으로 한번 사용해봐도 되겠구나. 문화예술 자체가 정치에 섞여서는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어떤 또 다른 실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게릴라였다가 이제 정착을 하신 거죠. 게릴라로서 어딘가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렇다면 내가 어디 하나 정착을 하면은 이제 제 문제로서 그런 이슈들과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원래 부동산이었나요? 뭐였죠 이 자리가? 부동산이었대요. 부동산이었죠. 상암부동산. 요 옆에는 문방구였고 이 옆에 모자 가게였다가 지금 다른 걸로 있죠. 네, 지금 악세사리 가게. 전에 여기 문방구였을 때 제가 초등학교를 여기 다녔는데 그때도 문방구였습니다. 잘 안 바뀌는 데인데 어느 날 잘 지나가다 보니까
오니월 갤러리가 생겼어요. 어. 그래서 도대체 저기는 뭐 하는 데일까? 굉장히 어. 궁금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이제 한 1년 실제로 개관한 지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1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네. 지금 1년 반. 예, 1년 반. 그동안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안면도 좀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 번 왔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전시회를 하신 걸 알아요. 네. 그동안 해왔던 전시회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그 예전에는 1년에 전시를 한 번 혹은 2번 정도 준비를 해서 전시를 이제 독립기획자였을 때는 예. 했었는데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매달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애초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도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 하는 작가들과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예. 그런 게 문제점이었어요. 개관전으로서 이제 처음에는 첫 번째 전시가 그 기도하다. 기도하다. 예. 영어로는 리코더 시티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기도 프레이밍이 아니라 도시를 기록하다. 라는 제목으로 기록하다 도시. 예. 동대문 10년 전에 촬영된 동대문 운동장 사진들 그런 걸 작업했던 작가가 있더라고요. 10년 전 작업이지만 끄집어내서 전시했었고 또 청계천 고가 3.16가 망가지 철거되기 전 예. 영상으로 기록한 작가가 있어요. 전시했었고 박영숙 작가라는 사람 텐트 프레스라는 도시 곳곳에서 이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와 도시를 이제 옛날 도시들 서울에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 10년 전 준 것들을 모으는 것 예. 전시했습니다. 송성진 작가는 이제 부산에 남천동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을 약간 조작한 그 마을이 좀 되게 독특한 곳이죠. 문화마을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 70년대 언젠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문화정책에 의해서 마을 이름을 문화마을로 정해서 그게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시에서 마치 예술인촌 뭐 이런 것 네네. 같은 거군요. 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거주 환경 그리고 뭘까 조작하는 그런 등등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욕심인데요. 예. 도시에 대한 탐구 연구 이후에 예술가들과 함께 도시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총 거였죠. 지금까지 전시가 몇 번쯤 이루어졌나요? 지금 5년에서 15회 굉장히 그런 거에서만 그 정도 했고요. 외부에서도 계속 하고 13회. 야, 작은 공간 지금 굉장히 그럼 거의 많은- 한 달에 한 번 꼴이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외부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전시를 했던 겁니다. 보통 바쁘신 게 아니겠군요. 네. 운영을 디렉터로서 혹은 이제 밖에서는 네. 독립기획자로서 계속 활동하려고 했던 거라서. 사실은 처음 이 개관을 했을 때 지나가면서 보면서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그죠, 제일 이제. 궁금했어요. 네. 근데 이제 또 관련자로서 네. 그런 의문 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네에 예.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갤러리 이러면 굉장히 그 미술 유통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익을 남기고 미술품을 팔고 그때 이런 이제 상업 것들이 공간이기도 하고. 예, 산업화되고 상업적인 네.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공간도 작고 그 다음에 전시하는 것도 보면 그 상업적 유통과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집에 걸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와보니까 그 분단 얘기를 다룬 잠깐 전시로 있었어요. 예.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발언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일반 대중적인 그 유통 틀을 갖추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을 고집하면서 해오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좀. 예, 그 저희가 전략이 나름 있거든요. 사실 그 많은 미술하는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돈과 빽이 없는 사람들은 미술하면 안 된다. 보통 미술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굉장히 고급한 사람들, 고급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향유를 해왔던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편하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아니면 뭐 아까 처음 이제 뭐 기도하다 이런 거 볼 때도 좋긴 한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인 질문을 이제 아까 초반에 한 방 먹어서 근데 여전히 여기 이제 갤러리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상업 이제 조금 더 감시관이 있는 분한테는 상업적인 제스처만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여전히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제 굉장히 내용이 설령 굉장히 어떤 소양이 있거나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제 어떤 접촉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좀 무거운 네. 뭐 질문이기도 한데. 네. 같이 이제 네.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이 사실 저는 예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술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갤러리 공간을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이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애초에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림 집에 거는 거 개인이 소장하는 그림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험적이었잖아요. 사실 예술은 끊임없이 이제 자기 비판을 함으로써 변화해 나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 작가들과 함께 물론 예, 그 작품을 파는 건데요. 대신에 개인이 아니라 관공서나 기업들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그림을 걸어놓은 파는 게 아니라 그 작가들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제작 능력을 선보이고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따서 일을 하려고 수익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리고 사실 미술이라는 거 문학의 결국 메인 밸류잖아요. 인지도. 네. 그래서 좀 뭐 되게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네. 언론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보도가 나가게 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게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다른 데서 이제 일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씩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림을 판매했던 걸 한점 팔았어요. 네. 동네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이제 이 갤러리를 경영하시는 쪽에서도 그럴 테고 이 동네에 성북동이라는 사실은 작은 동네, 여기 동네가 굉장히 동식은 굉장히 작은 동이에요. 성북동이 다른 동보다는. 그리고 골짜기 속에 이렇게 묻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 가장 잘 많이 남아 있고 사람들도 오래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고 이런 그래서 예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성북동이라는 데가 이 작은 갤러리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공간이긴 해요. 그런 면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하고의 그 접합점, 교류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재개발이라는 그 큰 개념의 큰 담론이 말고 실제로 이 전시 개별의 전시와 동네 주민과의 관련성을 좀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저기 앞에 통유리로 밖에서 안을 다 환히 들여다보는 구조로 만들었던 게 그 제 고집이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부동산일 땐 이렇진 않았던 거. 유리 새로 제가 설치를 했는데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네 사람들 갤러리라는 사람들 사실 그 일반인들 요즘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향수 욕구가 되게 강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주말이면 어디든 가려고 하고 청계천 사실 거기 제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것도 없죠. 네. 너무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돈 들인 물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대체로 오래 변하지 않는 갤러리를 만들고 싶은 있었고요. 폭력적이죠.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안 볼 수 없게 만든. 그런데 계속 바뀌기만 하지만 동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거부감은 없더라고요. 저거 꼴도 보기 싫어. 눈물을 하는 건 없었고요. 늘 지나가면서 다 들여다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의 그 예술의 다양성, 역할들을 보는 거죠. 사실 저는 페인팅 그 평면 작업들은 되게 걸기 싫었었거든요. 근데 그 신원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여자 작가 두 분, 시너지요? 시너리, 시너리? 풍경, 예. 이런 아 시너리. 예. 네. 전시였는데 한 분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아주 오래된 구멍가게 있잖아요. 네. 30-40년 먹었을 것 같은 쓰러져가는 구멍가게들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한 분은 달동네만 그리는 좀 약간 아련한 지금과 같은 풍경은 아니죠. 네. 아파트에 들어선 강남 같은 풍경이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고향이라는 과거의 과거와 기억을 찾아가는 네. 그 전시를 했더니 보시다시피 5평짜리 거리잖아요. 예. 근데 동네 어르신들이 저 1시간씩 있다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저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림 한 점을 하셨어요? 접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데 네. 저는 팔리면 좋겠지만 욕심은 없었고요. 그런 거에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 저는 그냥 여기를 많이 못 봐갖고 실례지만 좀 늘 썰렁한 줄 알았어요. 오히려 통창이 오히려 이렇게 밖에서 보고 안 들어오지 않나. 근데 오히려 그런 전시. 주민들은 네. 실제로 보면 저도 여기 가끔 와봤지만 이렇게 들여다보긴 해요. 들여다보긴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잘 않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시가 들어오기 시작한 최초의 전시가 아니었을까요? 들여다 보시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CCTV가 있잖아요. 네. 나와서 들어와서 보시라고. 네. 그럼 들어가도 돼요? 네. 네, 물론이죠. 네. 그러면은 들어와서 보세요. 그 전시를 저도 와서 네. 여기 오니월에서 한 전시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그 전시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네. 그 작품도 좋고 그 사람이 그 예술이라는 게 어떤 공감의 문제잖아요. 어떤 공감을 찾아내느냐. 근데 이 옛날 집들이나 구멍가게 뭐 이런 옛날 풍경들을 그려낸 그 그림이 아마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공감을 얻기 가장 쉬웠을 것 같아요. 찾아가기 쉬운 이 뭐 퍼뜩 제가 생각난 건데 동네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이 성북동이 지금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의 모습이 바뀐 부분은 또 옛날 사진이나 뭘 찾아보면 있을 테니까 그런 성북동을 주제로 한번 전시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럼 동네 분들이 아주 관심 있게 보실 텐데. 그게 여기서 보니까 사실은 이 공간이 밖에서 안을 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사실 여기서 지나가는 사람들 네. 이 앵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인장의 그 욕심이지 않을까 이 응시하는 뭔가 유명하죠. 네, 사람들이 보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또 이제 주제 뭐 우리가 꼭 주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할 때 되게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는 흔히들 이제 뭔가 보존되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주제화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소양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것이 망가지기 직전에 어떤 것을 본다면 또 다른 가치로 해주고 싶고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동네에 진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뭔가 편리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한편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또 오늘 오다 보니까 사실은 길거리에 그 농협 자리가 헐리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롯데마트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거에 이제 사실은 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모르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동네에 다가간다는 게 문화예술이라는 걸 가지고 이게 되게 좀 복잡한 지형도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접촉해 가서 소통하는 게 정말 많은 듯 하지만 그렇게 막 부딪혀서 아까 처음에도 하셨다시피 게릴라와 뭐 여기에 주민 이것과의 차이를 언급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계속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분들 주민 저희도 또 그 대상으로서 초대를 했고 예. 또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요. 많은 지금 현재 2012년 예.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 다들 모든 가치의 끝은 자본, 돈이 되는 뭐 경제적 가치랄지 제가
그런 거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 틈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거. 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실 문화예술에는 말하지 않아도 네. 혹은 뭐 인문학적 가치까지 그런 지점을 많이 네. 당연한 임무같이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경제 지표라는 건 사실은 아까도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했듯이 이 자리도 월세를 내고 있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긴 대체 어떻게 운영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마치 이 사람은 어디 행성에서 온 존재처럼 뭔가 이렇게 위안을 줄 것들만 만약에 하고 있다고 했을 적에 오히려 또 그 발생되는 괴리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여유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접합점을 찾아가고 주민 속에 들어가는 게 그 경영자로서의 그 역할이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도 실험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보여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대중이라고 말하기 싫어요 사실. 나도 하나의 특수인들이고 모두 다 개개인 그렇죠.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들인데 혹은 뭐 우리도 대중 그렇죠. 누구의 통계 속엔 네. 대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비판하는 지점이라는 게 사실 지금 그 시나 그 지자체, 정부가 문화예술에 돈을 엄청 들여요. 특히 미술에서는 뭐 1년에 뭐 수백억씩 교육물을 만든다거나.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좋아가지고 막 죽인다 막 잠시 사진 한 카드 찍는 거 그거 다죠. 저기 청계천에 있는 올덴버그의 스프링 그 막 소라 뭐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다스미처럼 생긴 거 28억이라던가. 아이 그래요? 그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시죠? 네, 그래서 참 그런 예산이면 되게 그렇죠. 그럼 돈이 있으면 차라리 이제 저는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작가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뭐 커뮤니티 아트 이런 것들 요즘에 뭐 공공미술이나 이런 걸 이렇게 진행도 해보고 예산도 뭐 따서 해보고 하지만 또 한편에는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만 욕할 게 아니라 그 인식이나 이런 거에는 어떻게 확실한 뭐 하나 이렇게 막 예를 들면 동네 뭐 평상 하나를 번듯하게 막 니스칠해서 해주는 이런 거에는 굉장히 뚜렷한 욕구를 갖고 있고 혹은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것 이런 거 유명한 작가가 뭘 했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 딴에는 좋은 취지로 과정을 막 중요시하면서 주민을 만나가면 이런 것들이 근데 생각외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역으로 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시골에 제가 이제 가는 시골이 강원도 횡성인데 횡성이라는 동네가 가로횡자거든요. 우리가 왜 그 인간 좀 가로가 이러면 좀 삐딱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지 않고 삐딱하다는 얘기인데 그 일제시대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횡성에 가면 산도 가로가고 물도 가로가고 사람도 가로간다. 삐딱한 골이구나. 삐딱하다는 얘기죠. 반골 어떻게 반골. 횡성이라는 지역이 일제시대에 3.1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일어난 지역이에요. 이제 반골의 강원도에서는 좀 독특하게 반골의 지역인데 그 배타적이죠. 상당 부분이. 근데 우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사람도 거기 태생이 아니면 외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와서 인삼농사를 짓는 그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다른 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나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3년 동안을 동네 사람들이 저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런 벌써 보는 느낌이 있더래요. 대화는 안 나누고 인삼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뭐 이런 느낌이겠죠. 얼마나 잘 짓나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 그럼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직접 와서 얘기 안 하고 언발치서 계속 응시. 그래서 3년 동안 묵묵히 농사를 짓고 어떤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가서 묻고 그렇게 다 했더니 3년 후에 같이 인삼 조합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 오래 걸려요. 주민들하고. 저도 그 생각.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라는 게 뭐 고급의 문화가 있고 저급의 문화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이 어쨌든 이 갤러리라는 틀에서 존재하는 문화가 일상의 여기 주민들의 문화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는 있죠.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양쪽 다 가까이 가게 만드는가 네. 이런 걸 고민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접점이 중요한 그 거죠. 가까이 뭐 사실 이런 거 그림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또 들여다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예, 뭐가 문화 예술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예술 좀 향해보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근데 그걸 가까이 두면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적적하는 느낌? 네. 저 하나는 제가 이제 이 서 대표님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예. 같이 진행을 했던 행사가 있는데 그 이 신앙송에 그 얘기 그것도 분명히 그 주민들하고 원래 애초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도 낭송하고 뭐 이런 신앙송의 행사였잖아요. 아니, 여기서 한 건가요? 아니면 1회는 여기서 했죠. 예, 작년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신앙송의 행사는 그 제목은 변화를 꿈꾸는 10만 명의 시인. 제목은 엄청 100,000 Poets for Change.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동시에 열리는 신앙송 행사예요. 아, 그 원래 있는 행사인가요?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처음 같이 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기획하신 건 아니고 네. 그 전체 그 타임. 원래 미국에 예. 기획을 하고 이거 우리 완전 글로벌한. 신앙송을 합시다 하니까 오 재밌다고 다 이제 뜻을 나누자고 그냥 작년에 700개 도시에서 열린 건가요? 700개 행사가 그런 도시 전체에서 거였군요. 열렸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열었죠. 작년에는 그냥 아주 조촐하게 여기 온유월 앞마당에서 여기서 예. 여기 데크에서 낭송을 하고 공연도 했었어요. 국악하는 친구들 불러서 공연도 하고 지나가는 분들 저는 네. 시인들 선생님도 있었고 제가 시를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거기 친구들과 함께 시를 읽어보자라는 뜻이었거든요. 예. 변화를 꿈꾼다거나 예.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예. 예. 신앙송이 되게 전 좋았었거든요. 올해도 작년에 주민들도 많이 왔었어요. 네네네. 5, 60명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서 보고다 가시고요. 소리가 나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되게 좀 장면이 궁금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온유월도 뉘앙스가 좀 시적이기도 해요. 이게 네. 좀 사족이지만.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행사 같기도 한데 저는 얼핏 이렇게 저도 사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주민이긴 한데 지나가면서 이름이 너무 커서 이것도 저의 선입견인데 그냥 관공서 이런 데서 뭘 하는 좀 느끼한 행사인 줄 알았어요. 올해는 되게 지원을 받았어요. 듣고 보니까 풋풋 좋은 것 같은데. 올해는 너무 커진 네. 거죠. 네. 그걸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이제 이곳만이 아니라 협업을 하게 되잖아요. 지역의 주체들 개인뿐이 아니라. 그래서 뭐 듣기로는 다른 갤러리나 구하고도 뭔가 이렇게 하셨다고. 지난 5월에는 그 성북동 예술 이야기라고요. 아니면 축제의 일환으로 스페이스 오징어, 스페이스 캠, 그다음에 신안 문화 놀이터 이랑 세상 선생님들이셨고요. 또 신앙송회를 또 5월에 신무장에서 시무장. 와. 예. 캔하고 온유월 티티카카 카페 여기에서 성북동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다 모았었고요. 예. 55명 이전에서 전시를 했었고 인구수가 많구나. 예. 어린이 날 있잖아요. 네, 가정의 날 어린이. 동아체 원화전을 스페이스 온유월과 티티카카 그리고 성북 전시장. 예. 그리고 또 문화 강연. 맞아. 미소관 예. 백인산 학예실장님. 예. 그다음에 김진경 예전에 시. 시기자 아동 동화 작가고 동화가님 문화평론가고 그분이랑 이제 성균관대 국문학교 교수님이셨던 김성수 김은 선생님이 와. 또 건축가 민현식 선생님 여기 기호원이라고요. 예. 사무소가 대학로에서 있는데 홍길동 이사 왔어요. 2년 전인가. 그 건축가 민현식 선생님 그리고 그 성북동에 테이크아웃 드로잉 대표 최소연 선생님. 그때는 아직 있었구나. 지금 네. 없어졌죠. 네. 이렇게 버티기가 힘들어. 네, 최 선생님이 네. 오셔가지고 대신에 테이크아웃에서. 테이크아웃에서 작업을 했던 작가 예. 장석준이라는 작가에서 장석준 네. 씨. 5분을 불러서 이제 문화 강연에
또 개최했었고요. 또 동네에서 이제 동네 주민들 우리 그냥 마당에서 벌어진 축제 같은 개념으로 공연들 오리온 앞에 스페이스캔 앞에 그걸 기획을 해서 근데 사실 이게 듣다 보니까 얼핏 이제 관련자가 아니면 굉장히 좋고 구색이 엄청 풍부한 건데 네. 이게 협업으로 실제로 돼가려고 본다면 아마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차려놓은 거 막 보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 안쪽에 차리는 사람들 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4월 15일 날 결혼을 하고 5월 달 축제를 준비를 예. 했는데 이제 정말 신혼이 철인이시네요. 엄청 이제 많은 신혼이라서 안 쫓겨났을 거예요. 쫓겨났죠. 그러게 참 예. 그리고 구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지원을 받았죠. 근데 사실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만 해도 빠듯한 네. 적자였고요. 저도 좀 많이 들어갔던 프로그램이었고 또 이제 아까 신앙송회 2012년 신앙송회도 구청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예. 저도 저희 선생님과 의논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든 축제였으면 좋겠다. 함께 참여해서 신앙 시도도 있고, 네, 홍보도 좀 많이 모자랐고요. 좀 미흡한 점은 많았었죠. 근데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 미술, 예. 음악 같은 경우는 국악, 인디 밴드, 트로트 가수,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문화, 예. 모든 예술 장르를 한 자리에 모아보자는 예. 욕심이 있어서 올림픽 제전도 네. 다 모았어요 실제로. 예, 같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요. 예. 그래서 다들 자원봉사, 재능 기부식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그 매개하는 실무진 여기서도 이게 쉽지 않을 텐데 혼자만 다 하시진 않았을 테고 뭔가 신나는 실무단이 있었을 테고. 하고 스페이스 온유얼, 최성수 선생님, 조기영 선생님, 시인이신 조기영 선생님 네 분이 실무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행동대장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왠지 저도 그런 일들을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공연자들 섭외하고 홍보하고 뭐 인쇄물 만들고 하는. 제가 결혼을 안 했으면 갤러리에서 계속 일하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결혼 안 했으면 오히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결혼을 하면 안정감이 있거든. 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일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안 됐죠. 오순 선생님 말고 황유경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뭐 저는 할 줄 알고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근데 이제 결국 행동자가 저 혼자밖에 안 돼서 오순 선생님한테 제가 막 계속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이라면 사실 같이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내년에는 이렇게 다시 진행할 것 같으면 온유월이 혼자서 하든지 이랑만 하자. 이랑이 직접 진행하시나. 저는 또 크게 하는 것보다 사실 조촐하게 차라리 많은. 그러게 왠지 좀 그런 리듬일 것 같은데. 같은 의미인데 지원을 받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원받는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행사를 1회 행사는 지원을 안 받았고 2회 행사는 구청하고 뭐 여러 군데서 지원을 받았죠. 근데 해보시니까 지원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내부 지원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요. 제가 좋아서 막 하는 거는 어떻게든 재밌어요. 막 쳐도 상관없는 거고요. 미흡해서 죄송해요. 대신 재밌게 놉시다. 끝이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압박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진행 과정들을 과부하도 그랬었고요. 제일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해보면 늘 제일 부딪히는 게 이 관하고 행사를 같이 하면 이 형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기한문을 내야 되고 혹은 공문을 써내야 되고 뭐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진짜 행사를 진행하는 곳에
부수적인 게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그게 주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지금 거의 그런 식이었죠. 아직까지 제가 결과보고서 다 완성을 못했거든요. 예. 그 이제 돈을 집행하는 것, 기금을 집행하는 것도 다 영수증 써야 되고 뭘 남겨야 되는 거죠. 결국. 예, 증빙들 네. 뭔가 예.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은 배를 탄 것 같은데 이게 참 요즘에 체계가 더 이제 나름 제도 안에서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 합리화돼 갈수록 더 그 세부한 그러니까 어떤 유들이나 이런 게 없이 이제 그 요건상에 막 되게 꽤 맞추듯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세목들이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런 거잖아요. 뭐 이거는 좀 정책에 대한 비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덧 주제가 몇백만 원씩 이제 기금 지원을 받아서 음. 큰뭐 천만 원, 2천만 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100만 원, 몇백만 원 단위 예. 작은 거를 지원받아서 뭐 회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 영세예요. 아시다시피 뭐 단체들 사람도 적고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사실. 모든 게 약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뭐 해야 돼. 마지못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 뭔가 필요점도 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늘 자생자생만 해도 과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싶기도 하고. 출근성을 위해서 그런 것도 다 증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예.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깨가 무겁다는 거 힘든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뭐 이런 뭐 재개발 이런 담론도 있지만 그렇게 원하면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부터 뭐 마을 만들기니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어디 가도 다 막 뭐 지역재 생각 너도 나도 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항상 그러니까 관과 이렇게 네. 혹은 이제 관이 약간 반박자 빨리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제일 있고. 중요한 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다른 어떤 문화 그 행사도 그렇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게 기본이겠죠. 이게 주민이 자발적 참여. 네. 근데 그 자발적 참여에 보조되는 것으로 관이 뭐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잘 안 되죠. 해보면은 이게 간섭이 되고 그다음에 요구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행사가 목적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행사가 오히려 소박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래요. 올해 그리고 예. 그게 이제 그 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자기 재능 기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돈 안 받고 그냥 나와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도 소소했기 때문에 그게 우러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요즘에 눈살찌 풀어지는 게 재능 기부를 너무 도식화해서 마치 이 예술가들의 처우나 이거 고려치 않은 채 뭐 그 당연히 그걸 해주는 것처럼 짜놓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역으로 또 마음이 싹 닫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소소한 몸짓에 그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또 외부 지원이 되고 그러면 다 그런 부분도 되게 경색되는 경우도 봐요. 오니월이 가지고 있는 작은 공간으로서의 의미,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과 끝없이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어떤 예술적인 행위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틀에 맞춘다면 그 작년 행사가 네, 작년 행사가 맞는 거죠.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재개발에 대한 가장 큰 반대 몸짓은요. 예. 이 동네를 재밌게 즐겁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삼청동이나 뭐 저기 중앙고등학교 예. 제동 가면 예. 그리고 성북동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래된 곳이 문화가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것들을 참여하러 오겠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당연히 재개발을 안 해야 되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성북동을 봤던 것도 이제 여기서 그걸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털을 잡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의 문화기획자나 게릴라만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성을 갖고 정주 혹은 상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주민들과의 협업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생성의 일환이기도 한데 여기서의 그 밑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 마치 이제 삼청동 같은 경우도 그게 뭐 카페 거리가 막 생기고 뭐 일로 넘어오네만 이런 막 풍문이 들리는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어떤 패단이 있냐면 자본이 무서운 게 또 뒷골목에는 뒷골목에 맞는 컨셉의 카페를 거대 자본이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감시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아 소소한 이쁜 동네 같이 꾸며져요. 근데 문제는 이건 또 자생성하고 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나 이런 마음 씀씀이 같은 것들이 기획에 어떻게
주민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달랐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걸 만약에 뭐 1년, 2년, 3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숙련돼 간다고 할 적에 그 외부 지원도 이용하면서 네. 자생성이나 소소함도 파괴되지 않는 형태의 종합 이런 방법론은 뭐가 없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있죠. 지원을 많이 받는 방법이 있고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많이 모으고 또 그런 걸 충분히 설득해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막 뭐 많은 돈 하면 되게 좀 억측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공 조형물에 비하면 되게 적은 돈인데도 막 그걸 주는 데서는 뭐 엄청 증빙을 요구하면서 막 굉장히 큰 돈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차피 이게 공적 자금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조금 더 정당한 과정에 쓰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또 이런 기획자들의 또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잠깐만요. 지금 네. 뭐 문제가 있나요? 그러게 이게 무슨 뭐가 막 들어옵니다. 이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저희가 막 사실 오늘 이렇게 두서없는 듯해도 되게 그래도 뭐 이야기가 첫 회에서 두 번째로 오면서 좀 더 저도 이제 좀 부담이 덜해지고 또 이야기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하다 보니까 은근 시간이 좀 꽤 훌쩍 갔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좀 돌아가서 이 일상과 이제 뭐 문화 예술 거창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뭐 일상이 또 여기에 자극을 주고 굳이 뭐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방편상도 분리해 본다면 또 다시 여기서도 또 그렇다고 여기서 늘 일상처럼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모양새가. 그래서 그 전시라는 게 괜찮은 게요. 한 가지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거는 그 분단 작품 이야기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누가 봐도 유리 조각이 있고 그 사이에 북한을 상상해서 만든 예. 영상 작업. 작가가 상상한 게 아니라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조각의 그 북한을 이미지들 이제 렌더링한 그걸 짜깁기 해서 그렇죠. 구성한 가공물을 그거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는 북한 상상의 북한. 그럼 그 유리창 너머는 이 실공간의 유리창 너머이기도 한 건가요? 네. 그 작가의 설정도? 그렇죠. 유리와 유리 사이 또 그걸 유리창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 다면적인 거죠. 네, 그렇죠. 또 그게 통일전망대 같은 경우 안보 관광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관광 산업이 됐거든요. 분단이라는 이 아무런 현실 자체를 이제 관광 산업화 시킨 그거를 주목한 거예요. 이 독일 작가 친구가 유리창 너머에 북한을 구경하는 외국인들. 그렇죠. 저희도 북한 실제로 가본 적 그렇고 TV나 그런 유리창 너머에 있는 거 그런 것 사실 어려운 작업이죠. 그리고 영상 작업 하나는 동성애 남북 관계를 동성애에 비유를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주제들은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굉장히 불구하고 사랑하는 관계지만 애증이 섞여 있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종 근친상간적 동성애 관계. 그런 작품 어렵잖아요. 근데 그 동네 분들이 들어오시면은 다 설명해줘요. 저희 오늘은 100% 들을 수 있으시죠. 야, 그건 참 멋있네. 가능한 게요. 작으니까요. 여기 갤러리 공간에 사람들이 제가 말하면 다 들리고요. 근데 작아도 성의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작기 때문에 더 썰렁하니 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 물론 이제 그게 오히려 편안함을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어르신들, 동네 초등학생, 꼬맹이들. 그리고 저도 배우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제가 작가의 의도는 알려줄 수 있지만 해석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저 또한 계속 배우는 그래서 기획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동네 주민에게 갤러리 오니월이 어떻게 인식됐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구성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 온유월 저는 갤러리가 굉장히 오래도록 남아있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여기 갤러리에서 다시 보고 싶어. 왔는데 딱 그대로 있는 오래된 문방구 같은 느낌?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내용이나 네. 주민들의 접점, 사랑도 중요한데 네. 반대로 얘기하면 또 여기에 어떤 아까 다시 말한 그 경제적 지표상에서의 그건 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여기도 무관한 곳은 아닌데. 근데 위치적으로는 아마 지금 서 대표가 얘기하신 거기에 여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성북동이라는 지역이 네. 사실은 오래된 지역이고 오래도록 주민이 살고 있고 예. 그게 가령 재개발 같은 것으로 무너지고 파괴해야 된다면 이제 그 살던 근거들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겠지만 그래서 재개발이 사실은 되면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예. 그런 면에서 이 성북동이라는 지역이 서 대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적합한 곳이. 기억에 남는 곳이 될 수 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이야기 중에 테이크아웃 드링 얘기가 나왔는데 지나 목이 좋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거기에 컨셉과 이런 걸 아는 저로서는 좀 기대도 됐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거기도 이제 덩그러니 비어져 있고 지금 옷가게가 들어서 있더군요. 드림 같은 경우는 네. 애초부터 들어올 때 이제 문화생활에 지원을 받았을 거라요. 아 공간의 성립 자체가 예. 혹시 이 성북동에 지금 이제 이 온율 같은 갤러리도 있고 또 갤러리 카페들도 몇 군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다른 갤러리 카페와 이 온율이 연합을 해서 공동의 행사 같은 거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그거 그러니까 오래 했던 게 성북동 예술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그 문화적인 공간들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합치는 게 그냥 연대를 하는 거예요. 연대를 해서 네. 성북동을 이제 즐거운 모습을 다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근데 좀 힘들었기도 하고 너무 프로그램 많이 만들었고 근데 보통날 디디카카, 성북 카페, 스페이스캔, 유월 또 아마 내년 5월에 또 시도를 하게요. 아마가 아니라 해야죠.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역에 있는 단체나 어떤 곳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더 이제 섬세한 인근의 주민들 하고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잠풀이처럼 좀 가주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 또 주민들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 은 제가 생각하는 게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교육. 그 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시 교실을 열었잖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제가 글 쓰는 건 진짜 좋았어요. 면전이라 그런 건 아니고. 글 쓰기에 제가 대한 잠깐 나갔다 올게요. 방법 그런 걸 사실 생각하게 됐었고요. 주민들 아마추어들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글을 쓰고 서로 교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야, 그런 거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네, 문화적인 지금 최영화 작가는 그렇게 편집글을 받으러 막 다녀도 잘 안 써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뭐 2명 모였다가 점점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미술, 문화, 가능하다면 음악하는 친구들도 재능 기부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노동을 했으면 임금을 받아야 되는. 예. 야, 아니 듣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제 문화예술인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비판이 심해져서 남 보기도 까칠하게 보는데 뭐 남이 절 봐도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도 그러니까 처음에 보이잖아요. 예. 아 그런가요? 이해관계를 도모할 때는 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시큰둥했어요. 뭐 온유월 막 이러면서 이제 제 아는 분도 전시회 초반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목도 어떻게 보면 더 듣다 보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운영자의 마인드나 태도 혹은 이력들에서 좀 더 이제 저도 이렇게 되게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온유월 밖에서 제가 하는 기획들은 되게 공격적이죠. 온유월 약간 좀 중립적이기보다는 하고 싶거든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털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방어적일 수도 있고. 네, 사람들도 그냥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열려 있는 예. 그런 좀 참
이야기가 되게 여러 이야기가 짧지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이 제한된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밖에서 5분 사이에 오네요. 근데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카메라가 있는데도 선뜻 사진을 찍은 게 지나가는 이 풍경 자체가 아마 이제 뭐 대표님은 뭐 그런 걸 많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방송을 또 해보니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유리창 하나를 놓고 사람들이 보는, 예, 사실은 저게 동네 풍경의 특수한 케이스일 텐데도 아무튼 정말 이렇게 보기가 햇빛이 또 뉘엿뉘엿져서 그런지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 생방송 중 이렇게 하나 붙였으면 좋았어요. 그러게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원래는 조금 더 이른 날씨, 옛날 이제 야외 생활하기 선선한 날씨면 정말 평상도 깔고 그러면서 막 동네 잔치처럼 부침개도 풀고 하면서 하려고 했으나 이 현장 여건이 밀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또 비 올 때 쳤다가 거두고 근데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참 이게 더 무르익는다면 분명히 그런 풍경도 벌어지지 않을까. 과거에는 뭐 서울이지만 어디 정자도 있고 지금도 저 성북도 한켠에는 있는데 그런 모습들 그냥 서로 서슴없이 때로 싸울지라도 그렇죠. 모여있는 그런 이야기 자리들이 참 멋졌거든요. 운율은요. 예. 제가 답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고요. 저도 제가 뭐라고 답을 알겠습니까? 계속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 같아요. 그 주민들, 요 성북구 사람들이나 성북동의 주민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 이럴 텐데 그럼 다시 보기로 볼 수도 있고 그 성북동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온유월이 지금 들어와서 1년 남짓 됐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웃 주민으로서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 뭐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그 많이 퍼져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주민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 같이 노시죠. 예. 언제든지 오셔서 예. 같이 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러게요. 그러려면 이제 여전히 물론 이런 것들과 지금의 전시가 그런 장치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조금 더 이제 더 서스름 없이 들어오게 이런 게 있어요. 열리면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쾌히 열어둔 경우와 그 열려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주인도 무방비 상태인데 이게 열고 들어오는 경우. 물론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반가운 경우들. 근데 이제 우리가 친절하게 아무리 들어오십시오 여기 편한 공간입니다 해도 어떤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그렇게 될 수도 있듯이 오히려 이런 성실성을 담보한 채로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가닿으면 충분히 저는 이런 공간이라면 더군다나 서 대표님이 예. 굉장히 그 통합적인 예술 예.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 신앙문화도 그렇고 거창하게 그 영상 쪽도 예. 그렇고 어떻게 횡적인 네. 삐딱할 수도 있고 할 역할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이 뭐 내 전시를 하고 싶다. 네. 내 뭐를 여기서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나오면 훨씬 더 그렇죠.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저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진행해 볼 때 그런 취지의 컨셉들 정말 이렇게 크게 전공으로 그걸 다가가지 않았던 분들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어떤 강렬도랄까 그런 데서 오는 사실 이제 이렇게 전공을 한 사람들 뭐 전문가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시구하기도 하죠. 사실 그런 거에 혹은 또 과도한 점수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열려 있는 곳인데 정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제 역사들이 더 이어져 나가길 바라고 또 테이크아웃 드로잉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결실이 있기를 또 바라보고요. 저희가 이거 방송을 하니까 되게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에 막 15분 날리기도 하고 비도 오고 막 그랬는데 저희 자체로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꼭 평상은 못 펼쳐놨지만 이 지나가는 분들을 본 이 인상만으로도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방송이 세상 사는 일이 비 오는 날도 있고 해 나는 날도 있고 오늘은 진짜 맑음이네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 한 말씀씩 하고 오늘 아마 접는 걸로. 네. 글쎄요. 저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사회인으로서 한 역할을 충분히 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체가 보여지는 곳, 갤러리에서 좋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부디 갤러리 오니월이 동네 주민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호흡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빕니다. 네, 저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여기 이제 뭐 이사 온 지 40일 좀 넘은 주민으로서 이렇게 새로 또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도 저도 기쁘고요. 오늘 이 방송이 사실 이제 성북동 마을 이야기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2회가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번이 더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 방송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동네 스토리닷컴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지난 방송 보기로도 이게 보여지는 그런 이게 도메인도 있고 한 그런 건데요. 이제 이것은 뭐 동네 스토리닷컴은 사실 이제 어느 마을에도 이야기가 있으면 찾아간다 이런 컨셉이고,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성북동 마을 이야기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 계셨다면은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남은 일정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월, 참 이 성북동 마을의 온유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이 뜨겁긴 한데 그렇죠. 재밌네요. 땀이 나는데? 뭐 라디오 스타 이런 거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